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3000년의 혼란과 분쟁 끝에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 트럼프가요, 새로운 곳에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관세 인상이나 무역 전쟁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중심의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해서 자유대 전체주의 전략적 대결이다라는 겁니다. 히토류를 무기화한 중국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규모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중국과의 회담 취소 던졌고요. 에펙에 대한 불참에 대해서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기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동시에 터뜨린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에펙 주최국인 한국은요, 트럼프 입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금 개판치고 있는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에펙을 기회의 전환점으로 봤죠. 온 세계가 집중하는 이 에펙에서 이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사이에 껴서 그곳으로 다시 지지율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시진핑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고 미국 증시도 요동쳤습니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예 없었다라는 건 처음부터 너는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죠. 두 번 말에 입 아픕니다. 한국은요, 동맹국이 아니라 관심 밖의 국가다. 또는 중국 편에 서 있는 기회주의 국가로 간주되어 있다는 것이죠. 줄 잘못 선 대가, 신뢰를 톡톡히 잃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세계 질서의 재편 한복판에서 외교적 미아가 되어가고 있죠. 자, 트럼프의 선언이 의미하는 전략적 전환, 그리고 미중 패권 충돌의 핵심 자원이 된 히토류의 무기화, 그리고 외교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한 한국이 치르게 될 경제적, 안보적 대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우파 생태계를 강화시킵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키는 좋은 효과를 낳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뉴 미디어 시대의 우파의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의 무기 중 하나는 관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선언을 했는데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 한다면 미국은 즉각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 외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무역국으로서 가장 크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돈 되는 무역거리에 대해서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초반에는 좀 아플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건강한 생태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중국이 철저하게 이 국제사회에서 무역국으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단기간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 전처럼 뭔가 세상이 깨끗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말은요,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압박용 멘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경제를 무기로 전쟁을 시작하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자, 히토르는요, 이 전기차에도 들어가고요, 미사일, 반도체, 배터리, 첨단 항공 장비에 이르기까지 현대기술 문명의 핵심 소재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를 독점하고 있죠. 이미 미국과 유럽 상대로 공급 통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요, 미국과 중국 회담을 앞둔 지난 9월에 한층 더 강화된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도 중국산 히토류가 0.1% 이상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중국 기술로 적용시켜가지고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유통의 90%를 장악한 중국이요, 자체 생산량뿐만 아니라 전 세계 히토류 정제 공장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독점을 했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통제하면서 중국의 독재 체제 대장 누구 시진핑이가 수출을 허가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안 돼라고 하면 전 세계를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빡 도는 거죠. 사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히토류에 대한 매장량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 정제하는 상황에서 굉장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경 단체들의 압박에,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때 뭐 정치적 오름 이야기하면서 좌파리들이 시민 단체들 끼고 깨시민 놀이 많이 했죠. 그때 히토류 채굴하고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이 생산 능력이 있으나 이거를 해외로 의존하기 시작했죠. 그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터지게 된 겁니다. 히토류 매장량 48%, 생산량 68%가 중국 땅에 있고요. 각 세계에 뿌려져 있는 히토류 공장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90%를 독점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불행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미국 자국 내 공급망은 이미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린턴 때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때까지 자체 생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됐었죠. 중국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트럼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다. 시장을 막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 특히 중국 자체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 너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래 네가 히토류 하나 들고 지금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손모가지 잘라버리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이 엄청난 무역 적대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한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 말은 트럼프가 야 내가 너랑 싸우는데 내 뒤에는 막강한 세력들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 네가 지금 히토류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중국 네 대륙에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다 끝장날 수 있는 거야. 제대로 정신 차려. 빠꾸 좀 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이 세계를 인질로 삼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중국은 후덜덜 할 겁니다. 중국이 지금 뭐 히토리 갖고 좀 그립하면서 좀 까불었는데 이거 진짜 손모가지 잘리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대단한 말을 한 겁니다. 야, 지금까지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너 그냥 봐준 거야. 그런데 내가 제대로 눈돌아서 너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고립 이거 장난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국에 100% 관세 때리고 이제 관세 전쟁 시작하는 거 자 제대로 줄 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대응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결국 미국에는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는 자신했는데요. 전쟁 불사 의지를 완벽히 드러낸 겁니다. 자, 이미 미국과 중국은요 지난 5월에 고위급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대국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었죠. 그러고 난 뒤에 10월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에펙에서 최종談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경주 에펙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진핑이가 던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바로 요동칩니다. 출렁이기 시작했죠. 다우지수는 4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S&P 500, 나스닥 1.5% 이상 급락했죠. 기술주 AMD 마이너스 7% 찍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찍었고요. 테슬라 마이너스 2% 찍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도 마이너스 5%씩 찍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 속에 빅테크 시총 1,100조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사실 시장의 움직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발이다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인 게임 안에서 미국이 다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픔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재명처럼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그런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을 전혀 내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공약은 뭡니까? 마가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차이나 ETF도 마이너스 3.6% 폭락했습니다. 자, 이런 충격파가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축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리셋이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미국은 관세를 경제적 미사일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요, 협상용 관세가 아니라 전략자원 통제에 대한 실전 대응이다. 무섭게 몰아칠 겁니다. 전쟁이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전쟁은 무섭습니다. 트럼프는요, 이를 통해서
중국의 두 날개, 기술과 자원을 꺾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주도의 신경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라고 천명한 겁니다. 곧 21세기판 플라자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 까불다가 임계점에 딱 도달했는데 미국이 봐주지 않고 꺾어버린다라는 거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길게는 잃어버린 20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플라자 합의의 21세기판이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여기에 외교도 없고 의전만 남아있는 주체국인 한국은 제대로 굴욕감 맛보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외교가 정점이 되어야 할 이 에펙은요, 사실상 대한민국 땅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정상 외교의 장입니다. 2005년에 부산 에펙 있었죠. 그때 무슨 노무현 소주 뭐 이런 걸로 한번 경기가 붐했고요. 노무현이 한번 피크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그때처럼 지금 정치 개판 치고 있는데 이 에펙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점핑하겠다라고 지금 욕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진핑이가 묻겠다라는 신라 호텔 강제적으로 취소시키고 국민들 결혼식 다 취소시키고 이런 쇼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전만 남았고요. 외교는 어째 외톨이 주체국이 됐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 에펙에 대해서 불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아직까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트럼프는 온다. 그런데 이 중국을 만나는 것을 생각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안 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트럼프에게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진핑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은요, 전략적 주체자가 아니라 주변국의 하청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트럼프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애초 한국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휘토류 수출 제한으로 붙는 이 전쟁 속에 대한민국의 산업은 어떻냐라고 봤을 때 끝장이죠, 뭐. 자, 사실 한국 산업의 생명줄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다라는 거죠. 휘토류 수급 차단 시에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납니다. 전기차 공장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죠. 자, 중국을 경유한 제품에 대해서도 경유 관세까지 매기겠다라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관세 재협상 압박에도 지금 문제가 있죠. 25%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품 또한 지금 한미 FTA 무력화로 인해 가지고 고율 관세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출 시장의 경쟁력 약화, 대미 수출, 미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전반의 경제를 휘청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10월 11일 오늘 원화 가치가 1,420원을 찍고 있고요. 실제로 환전을 하면요 2,000원대까지 끌어올려진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여행 댕기고 한국 여권이 아직까지는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이 대가리 빵꾸난 좌파리들이 왜 환율이 오르느냐라고 하니까 그 밑에 단 댓글이 기가 찹니다. 국격이 오를수록 환율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하고 세뇌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고 개돼지를 국민으로 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전무하다. 이재명은요, 해결 능력이 없어서 거의 방관하다시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가 대단한 심각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요, 제2의 IMF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돌진합니다. 한국은 길을 잃었고요. 트럼프는 협상가 아닙니다. 이 자신의 전략대로 행동하고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지도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겠죠. 관세 전쟁을 선포한 이상 중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됐다라는 거죠.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우리가 끼어드느냐라고 했던 이 무식함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재명 목을 치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죠.
문제 진짜 한국입니다. 줄 잘못 선 외교, 전략도 없는 대응, 반미, 친중으로 기울어진 정체성. 이재명 정권은요, 한미 동맹의 선택을 회피한 대가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동맹을 재편하는 중입니다.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뭐 적이다 라고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줄을 다시 서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교 라인 재정비하고요. 미국과의 전략적 신뢰 회복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